안녕하세요. 샘플러스에서 전공수학 가르치는 이정원입니다. 간만에 프렐라 연습 문제를 다시 찍게 됐는데, 이게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이제 꼼꼼하게 꼭, 촬영을 하겠습니다. 한번 또 문제를 한번 볼게요. 고딕지로 쓰인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으면 내용을 참고하지 말고 출판 가능한 형태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H를 G에 대한 서브셋이라고 하고 있고, A를 포함한 H의 좌잉여류를 AH라고 하지요. 이게 서브셋이면 항등원이 포함된다는 보장을 해줄 수가 없죠. 그러면은 A도 여기 포함된다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등원 A가 항등원 E가 H에 포함되지 않으면 A도 포함된다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는 얘기 안 될 것 같고, A에 관한 H에 대한 잉여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포함이란 말이 틀려서 잘못된 것 같고, 뭐 H에 관한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G를 군이라고 했을 때 H가 부분군이라고 하면 H의 지수는 우잉여류의 개수다. 데피니션은 아마 자잉여류의 개수로 정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잉여류의 개수나 자잉여류의 개수랑 같아질 테니까 우잉여류 정도로 바꾸면 되겠죠?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각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군의 부분군은 자잉여류를 갖는다. 모든 군의 부분군은 자잉여류를 갖는다. 네, 모든 군의 부분군은 자잉여류를 갖겠죠. 그 다음에 H의 부분군의 자잉여류의 개수는 G의 윗수를 나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그랑지 정리에 대한 정확한 스텝을 생각해 보면 유한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인덱스와 H의 윗수를 곱한 게 결국 G의 윗수랑 같아진다는 거니까 H가 G의 약수이기도 하지만 인덱스 또한 G의 약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G가 소수인 모든 군은 강한군이다. 윗수가 소수이면 라그랑지 정리를 고려했을 때 부분군이 윗수 약수마다 생길 테니까 소수의 약수는 1 또는 자기 자신밖에 없음을 생각해보면 비자명 진부분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볼 수가 있고, 비자명 진부분군이 존재하지 않는 군은 순환군이기 때문에 강한군이 보장되는 게 맞겠죠. 근데 비자명 진부군이 존재하지 않는 군이 순환군이고 앞에서 이제 보였으니까 이런 얘기는 당연히 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라그랑지 정리가 얘를 럽하게 보장을 해주겠죠. 네, 머리를 이제 빨리 굴리면 어렵지 않은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무한군의 유한 부분군에는 자연이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없죠? G 더하기 군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거 자잉여류니까 이쪽에다 넣어야겠죠. 이런 거는 이제 한 점 집합으로 갈 테니까 자잉여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F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군의 부분군은 그 자신의 자잉여류이다. 그러니까 H가 자잉여류가 되는 걸, 그러니까 부분군의 H라고 하면 H가 자잉여류가 되는 경우를 고려하라는 것 같은데, EH도 H가 되는 거니까 그래도 하나는 이제 자잉여류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잉여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거는 질문이 되게 희한한 느낌이 나네요. 그다음에 유한군의 부분군만이 자잉여류를 가질 수 있다. 이거는 아까 요 D번 상황을 고려해보면 당연히 F가 되겠네요. 무한군도 가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F.
A에는 SN에 있는 지수가 2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 원소의 개수가 2분의 n팩이 있고, 그 다음에 SN의 원소의 개수가 n팩이니까, 그리고 인덱스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건 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라그랑지 정리는 훌륭한 결과이다. 라그랑지 정리가 훌륭한 결과겠죠? 훌륭한 결과임에 틀림없죠. 유한의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정리라고 헬라의 책에 써 있으니까 훌륭한 결과임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모든 유한군은 그 군의 위수 A 모든 약수에 대하여 그 약수를 위수로 갖는 원소를 포함한다. 모든 유한군은 그 부분군의 위수의 모든 약수에 대하여 그 약수를 위수로 갖는 원소를 포함한다. 이게 F죠. 우리가 A4 상황에서 위수가 6자리 군이 원소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미 공부했어요. 6 A의 위수가 6 이제는 얘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제2번째 가니까 모든 유한 순환군은 그 군의 위수의 모든 약수에 대하여 그 약수를 위수로 갖는 원소가 포함된다. 그러니까 라그랑지 정리에 여기 성립하는 거는 가완의 조건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순환군은 가완군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상황이 오겠죠.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모든 유한 가완군도 그렇다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생성원의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진 약수에 대해서는 이제 존재하겠지만 전체를 생성하는 원소는 없을 수 있으니까 순환군으로 국한 짓는 게 엄밀하게 맞겠네요. 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보죠. 정리의 증명의 개요를 나타내는 거는 생략을 할게요. 이게 지금 몇 번 해보니까 의미도 없고 차라리 정리를 보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공부해보라고 넣은 것 같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 같이 지금 26번도 같이 날릴게요. 요즘 이제 필요 없는 걸 좀 날리면서 갈게요. 27번으로 가보죠. 27번. 27번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H를 G에 대한 부분군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G는 스몰 g는 캐피탈 G 원소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H에서 HG로 위로 대응하는 1대1 함수를 정의하여라. 이 함수가 1대1이고 HG의 위로임을 증명하여라. 그러니까 위로라는 건 전사를 얘기하는 거고 1대1 함수라는 건 단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전단사 함수를 하나 구성하라고 하는 건데 정의해보죠. 네, 이거는 정의할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h가 있다고 치면 hg로 대응을 시키는 이런 펑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펑션이 전단사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려를 해보게 임의의 x를 hg의 원소로 초이스하죠. 그러면 적당한 h'이 h상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는 h'g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pH'은 H 원소니까 여기다 넣을 수가 있을 거고 결과가 H'G가 나올 거고 이거는 X가 되는 거니까 X에다 쏘는 H'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하는 게 맞으니까 전사가 보장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사에 대한 조건은 이제 보이는 건데 여기서 전단사니까 커널을 이용해서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건 B가 준동현상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HG라는 건 G에 대한 부분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안이 존재하지 않는 녀석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준동현상 사용이 될 수도 없기도 해요. 단사를 보일 때는 데피니션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pH1과 pH2가 같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데피니션에 의해서 H1G
그다음에 H2G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계산하는 공간을 생각해 보면 H1과 G를 모두 다 포함하는 공간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G 상태에서 얘기를 할 수 있고, G에서는 소거 법칙이 성립하니까 소거 법칙에 의해서 뭘 보장해 줄 수 있냐면 H1과 H2가 같아진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죠. 소거 법칙이라는 건 G의 여건을 양변에다 곱해가지고 G를 소거시킨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BH1과 BH2가 같다고 하면 H1과 H2가 같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단사를 보인 거에서 1번, 2번에 의해서 전단사를 보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H 원소의 개수와 HG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다까지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다음 요리로 넘어가 보죠. 28번. 28번은 H를 모든 G와 모든 H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하는 군지의 부분군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모든 좌의 인계류 GH는 우의 인계류와 같음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임의의 G를 꺼내고 임의의 H를 꺼내는 거죠. 그러면 G 인버스 H, G가 H에 포함되는 상황을 만족하는 G에 대한 부분군이래요.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G 인버스 H, G가 H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임의성을 두고 있고 이 원소가 결국 H 원소라는 거니까 여기는 모든 집합을 표현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 GH랑 HG가 같다는 걸 보여라. 근데 사실 얘가 정규분군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얘를 보이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보자면 G를 양변에다 곱해주면 되겠죠. G에 G 인버스 H, G 이거는 서브셋으로 보겠죠. 왜냐면 얘가 얘 서브셋이니까 이렇게 포함관계를 줄 수가 있고, 얘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약분시켜서 HG가 결국 GH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반대쪽 상황을 보여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 이미 G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 G를 고정을 시켜 놓고, 고정된 G를 고려해 놓고 얘가 성립하는데 이미의 G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GH, G 인버스도 어차피 H에 포함된다는 걸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G가 여기 있는 G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의성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양변에다가 G를 곱해줄 건데 이번에는 오른쪽에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소거가 될 걸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이게 GH가 되고 HG가 될 테니까 서로 포함하는 관계가 생겨서 결국 둘이 같아진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다. 실제로 이거는 그냥 테스트니까 당연한 얘기긴 한데 뭐 어쨌든 테스트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거 볼까요? 보면 29번 H를 또 G에 대한 부분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H의 자잉여류로 G의 분할이 H의 우잉여류로 분할과 같으면 모든 G와 모든 H에 대하여 이거임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을 얘기하는 거니까 GH가 HG가 되면 G 인버스 HG가 H다 이걸 보이라는 거네요. GH가 요거랑 같다고 쳤을 때 여기 지금 이 형태를 G 인버스 형태로 바꿔주고 싶은 거니까 그 G 인버스를 양 사이드에다 이렇게 같이 곱하죠. 집합적으로 이런 형태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소거될 걸 생각해 보면 결국 G 인버스 HG가 얘랑 같아지는 건데 서브셋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얘기는 임의의 H에 대해서 G 인버스 H 아이고
G가 다시 H에 포함되는 걸 보인 거니까 결국 28번의 역을 보이는 거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겠죠.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H를 G에 대한 부분분해가 오고 그 명제를 증명하거나 발레를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AH랑 BH가 같으면 HA와 HB가 같다. 이걸 보일 수 있을까요? 일단 비관에서 발레가 생길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죠. 이런 거는 발레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제일 알기 쉬운 이런 S3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S3에 1, 2, 3이 있고 뭐 1, 2짜리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같아지는 H를 고려 한다고 하면 H를 뭐 정도 놓을까요? 어차피 지금 발레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둘로 생성하면 될 것 같고 얘 하나만으로 생성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L2 생성되어 있는 걸 고려를 하면 이거는 상등이랑 1, 2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같아지는 AB를 지금 줘놓고 반대쪽에 곱했을 땐 달라진 사항을 줘야 될 것 같은데 1, 2, 3이랑 1, 2가 만나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1이 2로 가고 2는 3으로 가니까 1이 3으로 가는 걸로 고려를 할 수 있고 2는 1로 가는데 1은 2로 가니까 3을 맞춰야 되니까 3은 1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2는 1로 가고 1은 2로 가는 거니까 2는 없어지고 이렇게 1, 3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같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좀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1, 2에다가 물 곱해가지고 1, 3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끔 세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가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그죠? 그럼 반대로 1, 3이 1, 2가 만나면은 1, 2, 3이 되는지를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1은 2로 가는 거니까 1은 2로 가고 2는 1로 가는데 1은 3으로 가니까 3으로 가네요.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우리가 요거를 지금 A 정도로 놓고 요걸 B 정도로 놓으면 AH랑 BH가 같아지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발 둘의 순서를 바꾸면 같아지는지를 보장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A를 한번 계산해보면 1, 2, 3이라는 녀석을 여기다 곱한 거니까 1, 2, 3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 2에 오른쪽에다 1, 2, 3을 곱한 녀석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HB라고 하는 녀석은 1, 3을 오른쪽에 곱한 거니까 1, 3 하나랑 그 다음에 1, 2에다가 1, 3을 곱한 거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를 한번 먼저 계산해보면 1은 3으로 가고 3은 1로 가는데 1은 2로 가니까 1, 3, 2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 친구랑 같지 않을 걸 생각해보면 두 집합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AH가 BH랑 같아진다고 해서 HA랑 HB가 같아진다는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F?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논리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비관에서 이제 잘 잡아보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해야지 발레 접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두 번째 31번으로 가볼까요? HA가 HB라고 하면 B는 HA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HA가 HB라고 하면 B가 HA에 들어간다 라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여기는 이제 형태를 고려해보면 H는 항동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어차피 B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B가 B에 포함되는 거죠. 항동원이 있으니까. 근데 얘가 HA라니까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H가 부분군이어서 부분군이기 때문에 얘가 항동원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상황이 오겠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겠네요. 얘가 이제 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워야 되니까 이제 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볼까요? 32번은 AH가 BH면 이런 관계가 됩니다. 이건 이제 논리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 게 넘기는 작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넘기려고 하니까 좀 힘들 것 같고 AH의 전체 인버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에 대한 데피니션 자체를 HA 인버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지를 판단해 보고 싶은데 사실 이게 이제 데피니션이 애매하지만 표현을 이런 표현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차피는 모든 원소들이 이거일 테니까 이거 H가 스몰 h를 포함하는 상태로 자인결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치면 이거에 대한 디노트를 이렇게 취하면 이거 그러면 요게 H 인버스의 A 인버스가 되는 건데 이거는 HA 인버스랑 같아지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결국 얘랑 같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집합적으로. 근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AH의 총 인버스를 취한 게 결국 BH의 총 인버스를 취한 거와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모든 원소에 대한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소에 대해서 원래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데 근데 어차피 집합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가져갈 테니까 이렇게 이제 러프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계산을 취해보면 HA 인버스고 이거는 HB 인버스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는 이게 인버스인데 왜 이걸 그냥 H로 써도 되냐라고 하면 어차피 분이고 부분군이고 부분군은 모든 원소들이 여건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건들을 재다 보면 그냥 전체군이 되는 거랑 같아지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32번의 상황도 뭐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다 지우죠. 33번 제곱을 취한 게 같아지냐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근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은 게 아까 상황 같은 것만 봐도 알겠죠. 그러니까 1, 2가 있고 1, 2, 3짜리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요걸로 생성했던 분을 H라고 놓은 거였잖아요. 1, 2 이렇게 그럼 뭐가 같아졌냐면 1, 2, 3이랑 1, 2, 3H랑 1, 3H가 같아지는 상황이었는데 여기다 1, 2, 3을 제곱하고 제곱해도 같아지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당연히 안 같아질 것 같은 게 1, 2, 3에 대한 제곱을 취해보면 이거는 1이 2로 가고 2는 3으로 가니까 1이 3으로 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3은 1로 가는데 1은 2로 가니까 2로 가고, 2는 3으로 가는데 3은 1로 가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1, 3이 h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곱을 취한 거니까 그냥 h가 되는 거죠. 이게 같아지는지를 보는 건데, 여기는 132짜리 원소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132가 있는데, h에는 132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같아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곱을 취하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양변에다가 a를 곱하고 하면 될 것 같지만,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게 a를 곱하면 여기다 a를 곱하는 거고, 그럼 전체 다 제곱을 취한 것도 불가능한 게 이렇게 된다고 이게 a제곱 h가 되는 거냐?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ah랑 ah가 만나면 h가 a를 넘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규 분군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30번이랑 33번은 안 되는 상황이고, 이 둘은 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가 위수 PQ를 갖는 군이라고 하자. 그래서 P와 Q는 소수래요. 그럼 G의 모든 진부분은 순환적임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원래 코시 정리에 의해서 위수가 PQ짜리 모든 원소들은 존재하는 걸 보장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선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H의 부분군의 존재성은 보장이 되는 거니까 전체가 아닌 G를 고려하게 되면, 그러니까 존재성은 보장이 되니까 라 하면 라그랑 정리가 보장을 해주게 H의 윗수가 G의 윗수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H의 윗수가 될 수 있는 건 1, P, Q가 되는 거죠. 소수가 군인 에는 이게 순환군이 되는 거니까 순환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1이어도 항등원으로 생성하는 거고, P짜리, Q짜리여도 어차피 부분군, 그러니까 H에 대한 진부분군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죠. 비자면 진부분군이. 그래서 결국 순환적인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뭐 어렵지 않은 얘기니까 뭐 이렇게 넘어갈게요. 다음 내용은 35번인데, 군 G의 부분군 H의 자잉여류 개수는 우잉여류의 개수와 같음을 보여라. 즉, 자잉여류의 모임에서 우잉여류 위로의 1대1 함수를 나타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B라는 함수를 다시 잡기를 AH에서 대응을 시키게 HA로 대응시키는 이런 펑션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임의성을 띄니까 여기는 A와 여기는 A가 실제로 같은 건 아니고 모든 A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는 AH를 꺼내가지고 대응시키게 HA로 대응시키는 게 맞겠죠. 여기는 A는 이제 고정시키고 있는 중이니까 같은 A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럼 얘가 1대1 함수가 되냐, 1대1 대응 함수가 되냐, 그러니까 전단사가 되냐, 이걸 따지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체라고 할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임의의 x를 체 프라임의 원소라고 하면 적당한 a가 g상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는 HA다 이렇게 쓸 수 있고, a에 대한 존재성이 보장되면 b AH가 결국 HA로 대응이 되는 상태고 얘가 x가 되는 거니까 전사가 보장되는 게 맞고, 전사. 그 다음에 이제 단사를 보여보면, 단사는
데피니션을 또 똑같이 써야겠죠. 그래도 준동형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BA1H랑 BA2H가 같다고 하면 결국 HA1이 HA2가 같아지는 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원래 이 녀석이 같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A1H랑 A2 A2H가 같다. 이걸 좀 가고 싶은데 앞에 명제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AH랑 BH가 같다고 해서 HA랑 HB가 같다는 걸 보장해 준 건 아니었으니까,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좀 힘들겠네요. 이게 안 넘어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교훈을 좀 얻어놨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넘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인버스 같은 걸로 대응이 됐으면 넘어가는 상황을 줄 수 있었던 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하는 게 애초에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35번을 푸는 중이니까 이게 아니네요. 근데 이렇게 관찰을 좀 하면서 가는 게 맞는데 애초에 좋은 풀이를 했으면 더 틀리지 않은 풀이를 하면 더 좋았을 테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을 해보면 안 되네요. 아마 앞에서 그 여권으로 보내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쉽게 오히려 풀릴 것 같으니까 35번을 다시 한번 풀어보죠. 여건으로 보내는 상황으로 세팅을 해요. B를 이런 AH들의 모임인데 대응을 AH를 HA 인버스로 대응시키는 이런 펑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전사는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고 요 상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거랑 A2H 그럼 이거는 HA1 인버스 이거는 HA2 인버스 그러면 H1, H랑 넘겼을 때 H2, H가 같아지는 거 앞에 보였으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전단사가 보장이 되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세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36번으로 가죠. 사절의 연습 문제 29번에서 위수 2n을 갖는 모든 유한근은 위수가 2인 원수를 포함함으로 했다. 그럼 라그랑존을 이용해서 n이 홀수이면 위수가 2n인 가왕구는 위수가 2인 원소를 단 하나만 포함함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도구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유한생성 가왕구 정리 때문에 당연히 G2n과 G2n과 동행이 된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 단원이 그게 안 나온 단원이니까 그냥 쓰면 안 되는 거로 고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그렇게 풀 수는 없을 것 같고 라그랑 정리를 이용을 하라니까
두 개의 원소가 존재한다 가정해서 모순을 일으키는 작업밖에 할 방법이 없네요. AB는 다르고 위수 자체가 2로 같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그럼 유일하게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왜 문제가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A가 포함되어 있고 B도 포함되어 있는 군을 구성하면 되겠죠. 뭐. E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두 개 연산한 결과도 있어야 되니까 A, B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를 한 번 더 연산하면 B가 되는 거고 여기다 B를 연산하면 A가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고 ABA 인버스 같은 거 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어차피 B랑 같아지네요. 그래서 가완에 대한 조건으로는 이러한 군을 구성할 수 있겠네요. 부분군을. 그러면 H가 4니까 4가 제 위수의 약수인데 2 곱하기 홀수 형태인 위수를 4가 나눌 수는 없으니까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6번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고 37번으로 가죠. 적어도 두 원소를 가지면서 비자면 진분을 갖지 않는 구는 유한군이면 소수일수를 가지면 보여라. 이거는 이 문제는 그냥 다 연결을 지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문제인데 이거 사실 이런 거 세트 문제 정도로 모아오면 좋은데 비자면 진분을 갖지 않는 구는 우리가 이미 순환구이면서 위수가 소수인 것까지 다 증명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유한계 부분군을 갖는 구는 유한군이고 비자면 진분을 갖지 않는 구는 두 개의 군밖에 없으니까 유한군이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합성수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비자면 진분군을 합성수에 각각 약수에서 가질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순환군의 라그랑지 정리에 여기 성립하니까 그런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소수가 되는데 엄밀하게는 적어도 두 원소를 가지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야 됐던 건 한 개만 가지면 2로 생성되는 거니까 소수 일수를 갖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결국 두 개 이상을 갖고 있을 때 소수 일수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근데 이거는 앞에서 너무 많이 했으니까 지겨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38번 같은 문제는 계산만 너무 복잡할 것 같으니까 결과만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38번 생략을 하고 39번으로 갈게요. 39번은 H가 유한고치의 인덱스가 2인 부분이라고 하면 자잉여류 또한 우잉여류임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인덱스가 2라는 거는 지수가 2라는 거는 H와 어떤 AH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자고 치면 이 AH가 H 여집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는 HA랑 같아진 상황이 올 테니까 결과적으로 자잉여류가 우잉여류가 같아진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40번 한동안 2를 갖고 있는 G가 유한일수 N을 갖는다면 모든 A가 A N승을 취하면 2가 됨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A 위수를 고려해보면 얘는 A로 생성되어 있는 부분군의 위수이고 라그랑지 정리가 보장을 해주길 라그랑지 군의 위수를 나눠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A의 위수가
n의 약수가 된다는 거니까 얘를 t 정도로 놓으면 적당한 m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n은 tm 정도로 쓸 수 있고, 그러면 a의 n승은 a의 m의 t승 정도로 볼 수 있으니까 항동원의 t승이 돼서 항동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41번으로 가죠. 41번은 덧셈군 R의 부분군 G의 모든 자잉여로는 0과 1을 만족하는 X는 단 한 개만 포함됨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요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어서 익힘책에서 계속 소개를 하는 거니까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뭐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제 익힘책에서 이거 세트 문제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같이 좀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사인은 실수들의 덧셈군 아래 부분군 이거에 의해 고정된 자유를 같은 값을 생각하는 걸 보여라. 야, 얘도 그냥 같이 빼버리죠.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3번으로 가서 문제를 보니까 H와 K가 G에 대한 부분군이라고 했을 때 이 물결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하지요. 근데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적당한 H 원소 캐피탈 스몰 h가 있고 스몰 k가 또 캐피탈 K의 원소라고 했을 때 A는 HB K라고 정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치관계임을 보여라. 그러면 A가 A인지 A랑 A 자신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A가 되는 상황인 건 알고 있고, 어차피 K하고 H가 보다 부분이니까 요거를 H 원수로 이거를 K 원수로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처음 거는 성립할 거고, 두 번째로 이걸 가정해 놓고 BA도 서로 동치 명제가 되는지를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형태가 지금 이렇게 잡히는 거니까 이렇게 가고 있고, 넘겨보면 H 인버스 A의 K 인버스가 B가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B에 대한 표현을 A에다가 H 인버스와 K 인버스를 곱해서 만들어줬으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게 맞죠. 이거는 이제 H와 K가 또 부분군이기 때문에 이런 예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부분군이 아니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성립하지 않겠지만, 세 번째는 이 릴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B하고 C도 릴레이션이 있다고 했을 때 A, C도 릴레이션이 있냐 이건데, 이거에 대한 형태를 H, B, K라고 놓고 이거는 B는 H 프라임, C, K 프라임 이렇게 놓으면 결국 A는 B 대신에 A를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H에 H 프라임에 C에 K 프라임에 K로 볼 수 있고,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H 원소이고 여기가 K 원소인 걸 생각해 보면 다시 이렇게 추이적인 성질을 가져갈 수 있어서 세 조건을 만족하니까 동치명제가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동치명제 상에서의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얘를 포함하는 이 형태에서는 H, A, K 이걸 뭐 이중잉여라고 한대요. 네, 사실 이걸로 이제 어떤 얘기들을 더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힘드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 지우고
지금 생략할 거 좀 생략하고 싶은데, 요거는 일단 생략을 할게요. 44번은. 그냥 계산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45번은 위수가 n인 유한순환구는 n의 약수 d를 위수로 갖는 부분군을 꼭 하나 가짐을 증명하고, 이들은 이 군이 갖는 모든 부분군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명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순환군이니까 어떤 A를 통해서 생성되고 있고, 순환군의 모든 부분군이 순환군임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부분군을 좀 고려했을 때, 얘를 생성하는 형태가 A의 K선 형태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K의 유일성을 고려를 하게 되면, 결국 H를 만든 녀석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상황을 보장해 줄 수 있는데, 이거는 문제로 풀 게 아니라 원래 현대대수 내용을 공부할 때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펼치게 되겠죠. 여기 있는 K 형태를 찾아보게 된다면 어떤 형태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얘가 윗수가 n짜리라고 할까요? 얘 윗수가 n짜리고, 얘 윗수가 이제 k짜리, d짜리라고 해보자. 물론 d는 n의 약수 정도로 놓고, 그러면 이걸 살짝 지어서 ak의 윗수는 요 분의 부분의 윗수와 같아지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거를 윗수를 세는 방법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a의 윗수를 k와 a의 윗수로 나눠주는 상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음, 그러면 요 녀석이 n인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k가 뭐일지를 좀 알아내야 되는 건데, 여기 지금 a와의, 그러니까 a 윗수와의 GCD를 고려해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였죠. 여기가 지금 D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 이제 D가 실제로 되고 싶은 건데,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 그러니까 K가 지금 뭐가 되든 간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은 이 H를 지금 다 구성하는 상태가 될 텐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K가 될 수 있는 건 D에다가 뭘 곱한 녀석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거는 D와 서로소인 애들을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 뭘 고려하게 되냐면, 위수가 D짜리인 원소의 개수를 고려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D 곱하기 D와 서로소인 거, D와 서로소이면 N과 서로소가 될 테니까, 그래가지고 K를 다 막아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고려하게 되면, 이 AK라는 녀석은 D에 의해서 생성되어 있는 형태들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K를 D 정도로 놓게 되면, 그러니까 얘가 서로소 중에 1도 있을 테니까, 이걸로 지금 생성하는 걸로 보게 되면, 여기는 A의 D, A의 D, E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쭈루루루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될 텐데, 여기에 지금 A의 K승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그 K의 개수를 지금 고려하는 게 서로소의 개수만큼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 어떤 케이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D와 서로소인 애들을 죄다 막은 녀석이나, 아니면 그냥 D로 생성된 녀석이나 어차피 같은 군을 생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AK의 윗수가 지금 D가 되는 건데, 이 AK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성하는 걸 생각해보면 두 군이 완전히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윗수가 D짜리인 군이 결국 유일하게 존재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를 해보면, 그래서 결국 하나만 꼭 갖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분의 윗수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는 라그랑지 정리의 역은
순환군이 되면 성립하는 거가 보장이 됐으니까 위수의 약수마다 모두 찾아서 모든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상태까지 보장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45번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결국 이런 형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성원 자체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결국 집합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마 이제 학부 시간에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다 하는 얘기니까 저도 다 했던 얘기니까 이 정도로만 고려를 하고 46번 상황으로 가죠. BN 이게 정수론 문제 형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 그 현대의 의미를 잘 갖고 가면 좋은데 요 45번에 연계돼서 46번을 고려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 46번의 문제까지 소개하고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요 47번 같은 거는 저는 이 김책에다 솔루션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몇 번 강의를 해도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거 이제 생략을 하고 46번으로 이제 끝을 내고 싶어요. 46번 상황은 결국 GN에 대한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원소의 개수는 n개이죠. 근데 아까 상황을 잠깐만 고려해 보자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D를 n으로 나누는 녀석에 대해서 HD의 유니언으로 표현되는 상태를 생각해 보죠. 그러면 HD는 어떻게 넣을 거냐면 GN상에서 A를 꺼낸 건데 A에 대한 위수가 D가 되는 애들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서로 디스조인트하게 잡힌다는 건 알고 있을 것 같고 요 뒤에 원소의 개수가 결국 몇 개가 되냐라고 하면 BD개가 되죠. 왜냐면 위수가 D자리인 원소의 개수가 항상 BD개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n의 값은 gn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고 이거는 서메이션으로 바뀌어서 d를 n을 나누고 샵에 hd의 원소의 개수를 갖는 거고 일단 요게 지금 bd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 정수론에서 하는 얘기가 성립하는 상황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 상황이 일어났던 게 결국 위의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BD계가 생겨나는 이유가 결국 위수가 뒷자리인 부분군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BD계가 존재하는 상황을 만들 거고 그런 상황이 여기다 적용시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 순환군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정수론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져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항상 대수랑 정수는 같이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7번은 풀어보시고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사이트에 질문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고려하시는 걸로 하고 저는 생략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오늘 프렐라이는 이 정도로 이제 푼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좀 불필요한 거는 좀 생략을 하면서 문제 풀이를 할게요. 왜냐면 뭐 의미가 없는 문제들도 꽤나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